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관련 조례가 15일 본회의에서 결국 폐지됐습니다. 찬반 갈등 속에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 화물연대 등의 막말을 쏟아냈던 김민아 창원시의원의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선고 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전국체전 경기가 경남 곳곳에서 열리며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궁은 선수들의 경기를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돼 비가 오는 날에도 전국 곳곳에서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김해와 창원 일부 지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과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최근 경남도 의회가 계속 시끄러웠습니다.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관련 조례안의 폐지 여부를 앞두고 찬반 갈등이 빚어졌던 건데요. 15일 결국 이 조례안은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발이 거셉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경남도 의회 앞을 가득 채운 사람들. 지역 소멸 위기 속에 아이를 같이 키워야 한다며 마을교육 공동체 조례를 이어가야 한다는 단체와 부실한 점이 있으면 그걸 다시 보완하는 쪽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 자체를 계속 이렇게 회피하면서 이제 그냥 이미 폐지가 결정된 것처럼 도의회 의원들은 세금 낭비를 주장하며 조례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는 단체의 맞불 집회입니다. 경남에 사는 우리 아이들을 개천에서 나서 개천에서 살다가 붕어, 가재, 개구리로 살게 하는 개천형 마을교육 공동체 조례를 폐지시킨 것이다. 찬반 갈등 속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올라온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긴급 질의와 도의원들의 찬성 반대 토론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시행 3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경남도 교육청이 지난해 예산 삭감에 이어 내놓은 쇄신안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우리 특위가 직접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쇄신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고 시군별 마을 매운터 운영 역시 학생의 참여율 저조와 관리 부실로 여전히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지 못하는 등 중구난방이었습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 학기 안에 우리가 하고 했던 쇄신안과 구체적인 행동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없애려고 죽이려고 하는 분들의 입장인 것이고요.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 삭감에다 아예 폐지까지 계속해서 진통을 앓고 있는 마을교육 공동체 조례. 경상남도 교육청은 도민들의 뜻을 들어보고 제의 요구를 학부모와 마을교사로 꾸려진 비대위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혀 앞으로도 거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화물연대에 대해 막말을 쏟아내 논란을 일으켰던 김민아 창원시 의원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선고 유예 판결이 내려지면서 재판부를 향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향해 시체 파리 족속들이라 발언하고 화물 노동자들을 암적인 존재로 비하하는 등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아 창원시 의원. 지난해 9월 나온 1심에서 김 의원은 무죄에 가까운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항소로 15일 열린 항소심.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원심의 양형이 반영됐고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판결 직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 쪽과 화물연대 등은 재판 결과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도 없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화물 노동자도 그리고 우리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족들에게도 정말 씻을 수 없는 막말을 해댔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정말로 가진 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지 이 재판부의 심히 유감이고. 김비나 시의원은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이번 전국체전에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물론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하며 관심을 받고 있죠. 양궁 역시 그렇습니다. 실력과 기량을 가진 선수들의 경기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이다 보니 양궁 경기장에는 연일 전국에서 찾아온 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안산 선수와 남수현 선수가 출격한 광주와 전남의 여자 양궁 단체전 4강. 10점 관역을 쏘며 4대4로 이어진 팽팽한 맞대결은 선수당 한 발에 화살을 쏘는 슈도프를 거쳐서야 전남이 결승행 티켓을 따냅니다. 메달리스트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경기입니다. 전남 팀이 이번에 단체전 우승을 하면 3연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목표로 하고 나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했고요. 준비한 만큼 지금 경기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단체전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올림픽보다 국가대표 선발전이 더 어렵다는 한국 양궁. 전국체전은 이런 양궁을 직관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때문에 경기가 열린 진주 공군교육사령부 연병장에는 많은 비가 내린 평일 오전임에도 전국에서 팬들이 찾아와 응원을 이어갔습니다. 확실히 선수들이 더 많다는 것도 느끼고 진짜 여기서 봐도 훨씬 거리가 멀어가지고 대단하다는 걸 한 번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경기 화이팅! 이런 팬들을 위해 즉석 사인회를 열고 소통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이번 체전에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살짝 아직 실감나지 않고요. 감사하고 제가 더 영광입니다. 전국체전 경기가 이어질수록 양궁 경기를 향한 관객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아닌 체전에서 이어진 유례없는 관심에 선수단은 앞으로도 양궁에 대한 사랑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약 4년 동안 양궁 일을 하고 왔지만 이번 제105회 전국체전만큼 이렇게 호응이 좋고 팬들이 많이 온 것은 처음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업이 된다면 엘리트 체육도 또 한 단계 더 발전성이 아니겠나. 양궁은 16일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 혼성 단체전 경기를 통해 최종 메달색을 겨루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닷새째인 15일 오후까지 경남 선수단은 종합순위 1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남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금메달 46개와 은메달 45개, 동메달 88개로 총 득점 15,545점을 기록하며 종합순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종합순위 총 득점에는 개최지에 대한 가산점으로 기록경기 득점의 20%가 포함됐습니다. 현재까지 역도에서 금메달 14개와 은메달 12개, 동메달 14개로 가장 많은 메달이 나왔습니다. 경남 선수단은 개막 이후 역도뿐 아니라 사격, 우슈, 핀수영, 씨름과 레슬링 등 다양한 종목에서 골고루 메달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에 맞춰 주 개최 도시인 김해에서 선수단과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가야 문화축제가 개막합니다.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등재 1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2024 세계유산 가야 문화축제는 16일부터 20일까지 김해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는 고유제와 혼불체화를 시작으로 전국체전 기념 K-댄스 페스타 김해,
가야왕국 대행차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됩니다. 앞서 가야문화축제대전위원회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김해점에서 수로왕 행차와 공연을 펼쳐 축제 분위기를 돋았습니다. 김해 가야문화축제는 1962년 제1회 가랑문화제를 시작으로 매년 4월에 열렸으며 올해는 가야고분군 등재 1주년과 전국체전 등에 맞춰 10월에 개최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김해시 칠산 서부동과 창원시 진해구 웅동 1동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경남에서는 두 곳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이 지역은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과 국세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한편 지난달 19일부터 사흘 동안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창원 61억 원, 김해 53억 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극한 호우로 옹벽 피해를 입은 빌라 주민 일부가 이달 안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창원시는 15일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옹벽 피해를 입은 빌라 5개 동 중 전도되지 않은 2개 동의 주민 귀가 명령일을 오는 30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민 귀가를 위해 빈집 소독과 바닥 청소 등을 지원하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도 응급 복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있었던 진주 여종업원 폭행 사건의 2심 선고 공판이 15일 열린 가운데 여성단체가 여성 혐오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주장했습니다. 경남 여성단체연합과 진주 성폭력 피해 상담소 등 30여 개의 여성단체는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단계부터 범죄 동기를 필수적으로 조사해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정 양형 기준을 개선하고 국가 차원에서 가해자를 엄벌해 헌법 정신을 구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도립대학 국립대 전환을 위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거창구는 16일 오전 10시 도립 거창대학 다목적 광장에서, 남해구는 17일 오후 3시 도립 남해대학 혁신융합지원실에서 지역 주민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도립대의 국립대 전환 배경과 특성화 방향에 따른 학과 조정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입니다.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은 지난 8월 28일 국립창원대와 통합을 전제로 2024년 지정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돼 5년간 총 2천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함안군이 과잉 공급으로 인한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샤인머스켓 농가를 위해 해외판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군은 지역 농협 등과 함께 베트남, 말레이시아 수출을 추진했으며 최근 샤인머스켓 2톤이 해외 수출길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물량 외에도 올해 안으로 약 5톤을 추가로 수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